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가 이젠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상황인데요. 검찰이 내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도 끝내 안 나가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출석 사유라는 게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데요. 정신줄을 놓은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지가 뭐라고 갖은 핑계를 나열하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한 건데요. 내용 하나하나가 어이없고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건강상 문제라는데요. 아마 1년 365일 아픈 체질인가 봅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면 어김없이 건강이 악화되는 기적의 패턴인데요. 이쯤 되면 의학계에서 논문을 써야 할 판입니다. 두 번째가 더 가관인데요. 자신의 출석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 어느 나라 대선이고 무슨 영향이라는 걸까요? 이미 쫓겨난 대통령의 부인 한 명 조사한다고 대선이 흔들릴 정도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코미디인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기절초풍할 수준의 사유였는데요.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됐다면서 자기도 안 나가겠다는 논리까지 들이댄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여자의 대범함이 아니라 뻔뻔함이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물귀신 작전이고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특히 자신이 전직 대통령과 동급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수준의 현실 부정과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듯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답도 없는 거죠. 김건희는 지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명태균이라는 자와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2022년 재보궐 당시 김영선 전 국힘당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드러났는데요. 총선 때는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관여 의혹, 20대 대선 때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까지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모든 의혹을 오늘 조사할 계획이었는데요. 김건희가 불출석을 고집하면서 수사가 통째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출석 요구서를 우편도 아니고 직접 김건희 측 변호인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건 단 하나인데요. 이 여자는 도대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로 소환된 마당에 감히 대선 핑계를 대고 전직 대통령 끌어들이고 몸이 아프다며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우습게 하는 증거인데요. 이대로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피의자가 응하지 않는데도 방치한다면 그건 수사 포기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다른 국민은 한 번만 불응해도 곧바로 체포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인 김건희만 특혜받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닌데요. 이쯤에서 묻겠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까지 무력화되는 나라,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김건희는 더 이상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출석해서 조사받고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데요. 지금처럼 계속 버티다가는 결국 스스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검찰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당장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요. 김건희에 대한 특혜는 단 하나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 바로 그 원칙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탄의 이 파도를 넘어서서 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당은 없고 출당 조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탈당을 없고 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은 이상은 출당 조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나 어떤 분들 중에 출당을 시킨다, 탈당을 권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 김문수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족했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긴밀하게 여야 간에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타협하고 그런 정치를 하면서도 앞으로 힘차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 경제위기,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힘당이 또 자중질환에 빠졌는데요. 비상계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이 파면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는데도 헌정을 파괴한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당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힘당은 단호한 결단은커녕 갈팡질팡하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대선 후보 김문수는 출당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을 끝까지 감싸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지금 누구의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의 정당인지 윤석열의 충신들 모임인지 답을 해야 할 듯합니다. 김문수의 행보는 모순으로 가득한데요.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극단적인 방식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계엄을 직접 주도한 윤석열과는 인위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정치적 동행은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이는 강성 보수층의 표를 잃지 않으려는 얄팍한 전략인데, 결국 중도층의 신뢰를 저버리고 전체 민심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김문수의 사과 역시 진정성이 없었는데요. 그는 한 방송에서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경제와 외교에 미친 영향만 언급하며 본질을 회피했는데요. 국민이 바라는 건 그런 변명이나 꼼수가 아니라 헌정을 무너뜨린 범죄에 대한 명확한 단죄와 책임입니다. 김문수는 그 핵심을 외면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당내 혼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문수가 지명한 비대위원장 내정자 김용태는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며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를 암시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은 국힘당이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데요. 당의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고 있고 당의 방향성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출당 문제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데요. 이는 국힘당의 정체성과 국민 신뢰 회복의 분수령입니다. 윤석열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런 인물을 여전히 당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입니다. 국힘당이 윤석열과 결별하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요. 김문수가 도리를 운운하며 윤석열을 감싸는 태도는 당을 과거의 족쇄에 묶는 것이며 대선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잃게 만드는 독이 될 뿐입니다. 김문수는 중도층의 눈치를 보면서도 윤석열의 강성 지지층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른바 양다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는 양쪽 모두를 잃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도층은 국힘당의 책임 회피에 실망하고 있고 강성 지지층마저 방향성 없는 당의 태도에 등을 돌릴 조짐인데요. 사실 그러던지 말던지 알 바는 아닙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더 좋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당이 대한민국 양당 체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처참한 수준인 거죠. 윤석열은 이미 탄핵당했고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인물인데요. 그를 끌어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당의 미래를 저버리는 독입니다. 국힘당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윤석열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헌정을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겁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잃는 정당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텐데요. 김문수와 국힘당은 지금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지 못하면 국민은 등을 완전히 돌릴 텐데요. 국민은 지금 이 당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은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 액수
9,392원 등 총 1억 7,564만 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이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 등을 통해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원, 201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3년간 도합 1억 5,542만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천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9년 슈퍼챗과 관련한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선관위는 2022년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 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한 무치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유는 둘 중 하나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당 후배였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본인 유튜브 채널 장해찬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0만원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 의원은 총 19만원을 받았다고 강변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이상 많은 1억 7,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1억 7,5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 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충정입니다. 정기 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